감사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Employee, Contractor 관련해서인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저희들이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실 한정호 회계사님 함께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님 많은 분들이 Employee 그다음에 Contractor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뭐 청소업계, 타일링업계, 뭐 컨스트럭션에 계신 네. 분들이나 아니면 오피스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많이 고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할 게 풀타임, 파타임 인플로이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하는 게 나은지 항상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예,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저희 문의 자체가 사실상 고용주 측면에서 저희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주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 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상은 호주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인플로이먼트 관련된 컴플라이언스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무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 가서 더 큰 문제들을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정확하게 이게 인플로인지 본인은 컨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컨택트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플로이 해서 컨트랙터의 그 차이점을 봤을 때 검토를 할 때요. 정부 기관마다 좀 다르게 봅니다. 첫 번째는 A2, Australian Tax Office라고 해서 호주 국세청이 보는 관점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Fair Work Australia라고 해서 연방부 기관인데요. 고용 관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신 것처럼 Fair Work Ombudsman이라고 해서 고용 문제가 했을 경우에는 즉 주관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마다 워크커버라는 게가 있어서 인슈런스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도 뭐 인플로이셔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각각 기관들이나 인슈런스 보험 회사들이 보는 시점, 인플로이냐 컨트랙터 보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계사님, ATO가 보는 시점에서는 인플로이하고 컨트랙터의 디퍼런스는 뭔가요? 역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냥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컨트랙 관계인지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내가 일한 시간별로 해서 페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은 한 계약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어서 내가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컨택터로서 일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 모든 툴을 갖고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일을 진행했을 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하자에 대한 그 보수 책임도 역시 내가 컨택터가 지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책임 관계 자체가 사실상은 그 일을 고용한 이제 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받은 서브 컨택터 쪽에서 그걸 책임지게 된다면은 컨트랙으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적용된 케이스를 보면 많은 케이스들이 그냥 아울리 베이스로 돈을 가져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또 실제 일과 관련된 툴을 본인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은 인플로이를 간주할 수밖에 없어. ATO에서는 크게 한 네 가지 기준을 갖고 인플로이먼트 아니면 컨트랙 구분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비슷하게 이제 저희들 그렇죠. 적용이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회계 기록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서류들이 너무나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랙터가 아니냐 인플로이라 했을 경우에는 서류가 그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실제 본인하고 고용된 관계하고 그 둘 사이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은 제3자가 이 관계를 봤을 때 이거는 인플로이먼트 관계네. 이건 누가 봐도 인디펜던트한 계약 관계네. 이렇게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해석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편의상 아니면 업계 관행상 그냥 나는 컨택트하고 간주하시고 아무 서류 작업 없이 하다 보면은 추후에 실질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경우가 A2에서 볼 때 이거는 컨택이 아니고 인플로이먼트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거에 대해서 연금을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거야.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도 있고 역시 페어워크도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때가 있고요. 요즘에는 특히 워크 커버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맞죠. 다쳤을 때 실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워크커버에 클레임하다 보면은 워크커버에서 나중에 해석할 때 보면은 사실상은 너는 임플로이먼트인데 컨트랙트처럼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실제 너를 고용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체크해서 오히려 이제 이 직원을 사고가 난 분을 고용한 그 업체한테 책임 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예. 저희 클럽 의뢰인들이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슈퍼애니메이션, 연금, 예. 그 다음에 텍스, 예. 그다음에 관련된 페이와지, 위홀드 이거를 내고 싶지 않으셔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이제 진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당연히 익스펜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의도가 어쨌든은 샴 컨트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참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회계사님 경험은 어떠세요? 예, 사실상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게 임플로이먼트인지 컨트랙트인지 저희가 해석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데클레이션에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컨트랙트 맺어서 한 거기 때문에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갖고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오디트하는 회계펌이 아닌 이상은 고객들의 자료를 저희가 믿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안 터지면 다행인데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실제 일하다가 어떤 관계상에서 추후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컨택이 아니라 임플로먼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결국은 실제 ATO나 페어크에서 이 용어를 갖고 표현하기는 이제 쉐임 컨트랙터 얘기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쉐임 컨트랙트인지 쉐임 컨트랙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디펜던트 컨트랙트인지 이거를 저희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해석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How many hours worked라고 해서 얼마큼 일한 기간이 얼마나 있냐. 그 다음에 그 고용 조건들을 얼마큼 컨트랙터 경우에는 자유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냐 없냐. 없으면 employee, 있으면 컨트랙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네가 equipment를 네가 갖고 있냐 아니면 지금 컴퍼니가 네. 너한테 제공을 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유니폼이 제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하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인슈런스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가 ABN이 있냐 없냐. ABN이 반드시 있다고 해서 컨트랙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컨트랙트 텀을 이제 보죠. 네. 그러니까 기간을 그 조항들을 보고 이게 어느 면으로는 임플로이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인디펜던트 컨트랙트가 써져 있어도 이게 이제 임플로이어 클래시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이제 컨트랙터가 되긴 되는데요. 그 라인 자체는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좀 그레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가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게 청소. 많은 한인 분들이 이제 하시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인데요. 청소를 하실 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청소 계약들을 따셔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따시던가 프랜차이즈에 계시던가 중요하실 거는 이거예요. 혼자서 일하실 건가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일하실 건가. 이젠 다른 분이라고 했을 때 와이프도 인클루드가 되는 거고 이제 가족도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 건데요. 솔 트레이더이실 경우에는 패밀리 트러스트나 컴퍼니를 사용하셔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거 저번 주에 저희도 추천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하신 분들이 인플로이가 됐거나 컨트랙터가 이제 될 건데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컨트랙터 하고 싶다. 이번에 슈퍼를 내고 싶지 않고 워크 커버 이런 거 다 내고 싶지 않다. 좀 계약 관계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한 거를 요점에 따라서 뭐를 해야 하냐면 서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당연히 페이슬립, 그러니까 인보이스가 받아야 하고 그거에 대한 인보이스 처리가 있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할 거고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인 경우에는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컨트랙을 맺을 때
실제 제가 누군가를 만약에 서브로 컨택트에 고용하게 된다면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저는 여러 업체한테 실질적으로 쿼트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쵸. 쿼트 받아서 실제로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에 쿼트를 주신 분, 그리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한테 일을 드리겠죠. 실제 이런 서류는 필요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봤을 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court라고 해서 이제 market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뽑았을 때 이제 계약. 그 다음에 항상 maintenance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저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court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fair market price를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조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ATO나 뭐 업체나 인슈런스 컴퍼니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뭐 팝이나 이 레스토랑을 청소하는데 마크 프라이스가 한 300, 400이 되는데 업체들 다 하는 데가 120, 150, 16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페어 마크가 250, 뭐 270, 거기서 어떤 데는 그냥 240이라고 했을 때 네. reasonable하다 예.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비즈니스에 저렴한 인보이스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조심할 점은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페어워크에서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서브컨트랙터를 해도 이 사람이 그 업체가 아니면 그 인디비주얼이 고용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인플로이들이 있으면 그게 잘 조건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지 그걸 유심히 봐요. 만약에 네. 안 할 경우엔 저도 네. 그거 컨트랙트 준 저부터 파인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esponsibility가 생길 수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서 도큐멘트 다 준비하시면서 가는 게 좋죠. 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하고 문의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고객 중에서 사실상은 서류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잘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페어워크나 아니면 ATO나 실질적으로 쉐임 컨셉트 이슈가 생겼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리걸 다큐멘트가 또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거를 변호사를 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은요, 프랜차이즈 조항에 분명히 다른 프랜차이즈나 경쟁사하고 밑에서 일하는 거를 분명히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키우셔야 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다른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여기 프랜차이즈 일만 해야 하는데 사이드로 이제 다른 청소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비용을 모든 걸 다 이제 지불하게 되시는데요. 그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리 계약하시기 전에 이런 이해심을 달라, 그래서 조항을 조금씩 바꿔서 경제사만 아니면 미리 허락을 받으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할 경우에는 좋고요. 만약에 벌써 사인을 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매니지먼트 서비스 어그리먼트 통해서 새로 뭐 컴퍼니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는 실제 저희가 뭐 페어워크가 됐든 A2에 대응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그 서브 컨택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 실제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고용해서 직원이 있거나 다른 또 컨택터가 또 밑에 서브 컨택이 있거나, 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없이 많이 넘어가긴 하지만은 여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큐멘테이션 작업을 분명히 잘했으면 좋겠다고 어드바이스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걸 어드바이스 정확히 받고 또 이 컨택 관련된 도큐멘테이션 작업들을 정확히 하시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땐 두 번째 단계인데요. 그 서류 단계이긴 한데요. 호주랑 한국이랑 비했을 때는 많이 달라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여기 왔을 때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하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하고 호주는 매우 다릅니다. 호주에서 비즈니스 하실 경우에는 폴더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거기 뭐가 들어가냐?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리는데 Constitution, Shareholders Agreement가 있고요. 또 Employee Contractor 폴더가 따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Employee의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가 다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노트 적으시고요. 인플로이의 경우에는 비자 스테이터스, 만약 비자가 오스트리안 레지던트 경우이지 않는 경우 위고 체크를 문서를 갖고 오라고 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권 사진이나 아니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사본을 갖고 있으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employee detail이라고 해서 연락처, 주소지, 그 다음에 필요하시는 게 TFN, 그래서 tax file number랑 ABN이면 뭐 ABN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게 super detail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셔야 할 게 emergency contact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반드시 받으시기를 하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employee 경우에는 당연히 employment agreement가 있어요. 모든 어워드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어워드 통해서 많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Employment Contract 이런 거를. 그거는 따로 저희들 더 자세히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룰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그거 Fair Work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 term이 있고요. 그거 만약에 컨트랙트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청소 기업을 for example 하자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단계가 저희들 initial 3 stages라고 저희들 해요. 또 세 가지 단계가 나눠지는데 initial stage라고 해서 만약 컨트랙트하면 difference를 만드는 지금 ATO 건 것처럼 너가 equipment 있냐? 너가 갖고 온다. 그러면 뭐를 갖고 오는지 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처음에 갖고 왔을 때요. 만약에 제가 employer로서, 그러니까 컴퍼니로서 뭐를 제공을 해주면 뭐 어떤 툴을 제공하면 그 툴이 뭔지 그런 거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반드시 준다고 해서 인플로이가 되는 게 아니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따라서 컨트랙트가 될 수 있고 인플로이가 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가 저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클리닝 메인테넌스나 뭐 타일링 같은 경우 타일링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 계약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말씀드린 3단계라고 해서 메인텐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년마다 뭐 프랜차이즈 청소나 뭐 컨스트럭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리뷰를 해서 뭐 어떤 이퀄티먼트가 고장 났는지 이런 거를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가 있으면 당연히 ATO나 페어워크를 갔을 때 문제가 없으시고요. 나중에 컨트랙터 분들이 나는 인플로이였다라고 했을 때 주장했을 때 보호하실 수 있는 서류들이 될 수 있죠. 네, 사실상 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실제 인플로이먼트냐 컨텐츠냐 이거 갖고 추후에 실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이슈를 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컨텐츠가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진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상은 계약 관계에서 일을 받은 하청업체 컨트랙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을 처음 받은 원청업체가 꼭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사실상 이 계약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미 서브 컨트랙터한테 일은 다 해서 지급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일을 다 더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회계 자료상에서 이 프로젝트를 먼저 예측하셔서 저희가 이제 버제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프로젝트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해서 진행하셨는데 사실상은 서류가 정확히 없음으로 인해서 나중 가서는 예상했던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나는 프로젝트도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나 뭐 타일링이나 컨트랙터 해준 분이 그분이 일을 잘못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제 나가신 분들이 있어, 컴퍼니에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가 명시가 돼 있으면 제가 5시간을 보냈다면 그걸 픽스하기 위해서 그거 관련해서
컨트랙트 서브컨트랙터한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저희들이 이니셜 단계라고 했을 때 쿼트를 받을 때 그냥 컨트랙을 할 때 인슈런스를 저 사본을 다 받죠. Policy of Insurance라고 Certificate Insurance라고 하는데요. 그걸 다 받을 경우에는 그런 손해배상 상황이 났을 때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참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런 모든 걸 하면 머리가 아프시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진짜 잘된 서브컨트랙터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페이지, 한 30페이지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기업이나 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프로젝트 하시는 것, 커머셜이 레지던셜 되는 것 따라서 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는 제일 긴 게 한 50페이지 정도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에피소드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상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특히 요즘 와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큐멘테이션이 제대로 돼 있을 경우에 보호받거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가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 하면서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라고 하시지만은 그거는 ATO가 됐든 페어커가 됐든 심지어 워크커버가 됐든 어떤 상황에도 요즘은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지금 페어워크나 ATO 쪽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뭐 인플로어 쇼 그래서 보험하는 쪽들도 그쵸. 있는데요. 그런 보험사들 지금 제일 타겟하는 중에 하나가 셰임 컨트랙터입니다. 왜냐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텍스 낼 필요 없고 연금 낼 필요 없고 이러니까 그럴 경우 캐시 내는 것보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타겟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죠. 실제 ATO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실제 쉐임 컨트랙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라고 해서 TPAR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컨스트럭션 이쪽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확장돼서 뭐 클리닝 그리고 쿠리어 서비스 그리고 IT, 컨설팅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제 그 영역 비즈니스 영역들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결국 A2에 찾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컨택터가 맞는지 아니면 쉐임 컨택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디트할 수 있는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점 ATO도 장치를 많이 만들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TPAR, Taxable Payment Annual Report 이거를 매년 8월 28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점점 서브 컨택터로 밑에 컨택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고 의무도 또한 있고 이 기록에 따라서 실제 ATO는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해도 서류 작업, 도큐멘테이션 작업을 잘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프랜차이즈 뭐 클리닝 기업이나 타일링 이런 거 하실 분들도요. 세계 전체를 털어와서 호주가 제일 프랜차이즈가 엄격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데이기 때문에요. 레귤러적으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거 쉐임 컨트랙이냐 아니냐 얼마큼 인플로이가 있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 비율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잘못 갈 경우에는 이젠 티집 잡는 상대가 될 수 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ATO 관점에서 또 얘기하면은 ATO에는 각 산업별로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매출을 갖고 있는 업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그 레인지에서 많이 벗어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뭔가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때문에 ATO 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하게 되죠. 여기는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사실상 서브 컨택트라고 아니면 또는 커미션이라고 저희가 이 부분 적는 섹션이 있어요. 그 적는 섹션 그 금액하고 나머지 저희가 신고한 서류들하고 다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내가 일부 서류를 감출 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심지어는 시드니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보면은 뭐 A밴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 거 이용해서 뭐 실제 비용 처리하는 그런 시드니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한 제일 끔찍한 소리네요.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 경우도 사실상은 ATO에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하기 그쵸. 때문에 나중에 적발 시에는 정말 너무 큰 특히 호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직이잖아요. 네. 인테그리티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띠인데 그걸 어길 때는 뭐 호주 정부에서 워낙 과감하게 또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예. 게 이제 에이비언을 도용을 해서 한다는 걸 하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땐 저희들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에바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나는 시골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도시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 ABN은 다른 사람한테 도용하게 하고 저는 여기 뭐 메트로폴리탄에 있으면서 도시에 있으면서 청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ATO가 찾아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예.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 조심히 하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분명히 어떤 type of business, 그러니까 종류 비즈니스에서는 컨트랙터가 있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청소기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construction,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뭐 회계사나 아니면 변호사랄까 했을 때 컨설턴트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는 당연히 컨트랙터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실 경우에는 분명히 서류가 있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영어를 못해요. 여기 온 지 너무 얼마가 되지 않아서 변호사님이 주신 30페이지 제가 모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에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사님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저희들 하는 게 템플릿을 저희들 만들어 드립니다. 각각 비즈니스에 알맞게 저희들 다 작성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어디에다 시점에 정보들을 넣어야 하는지 저희들 상세히 적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한국분이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국인 컨트랙터나 고용인이 있다는 저희들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 안내문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이 컨트랙의 중요성을 저희들 다 하고 이 한글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영어가 이제 그 계약서가 당연히 법률 효율적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도와드리고요. 좀 더 직원이 많은 분들은 사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법이가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릴 경우에는 많은 질문들이, 많은 오해들이 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저희들 설명드리는 것도 서비스 저희들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랑 계약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소셜에서 같이 일을 해서 모든 게 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들 체크 포인트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요. 뭐 1년에 애뉴얼 리뷰를 하실 경우에는 벌써 저희들이 어느 시점인지 저희를 알고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프랜차이즈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점을 다 맞춰놓기 때문에 같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상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 서류 작업 강조해서 참 불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은 하지만 호주에서는 진짜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호주에서는 내가 사실상 이 모든 거를 나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인플로이먼트 컨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페어크나 아니면은 ATO 케이스를 봤을 때 도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으면 잘 될수록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당연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호주에서는 변호사 아니면 회계사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국이가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혼자 하시는 게 조금 버거우시다면 당연히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와드립니다. 회계사님 경우에는 뭐 북키핑까지 도와주시는 게 있으시죠? 북키핑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페이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니셜 체크업하고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MIG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리거 어드바이스를 구해서 손님이 결국 이제 리거 어드바이스 받고 최종적으로 모든 도큐멘테이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체크업 없이 이미 일이 벌어져서 진행하신 케이스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사실상은 그 시점에서라도
예,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소리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예, 큰 문제 없이 또 비즈니스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리뷰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도움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좋은 분들이 의뢰를 하셔서 같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데 하시는 걸 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들이 다루었으면 하는 토픽들이 있으면 저희 밑에 커멘트를 남겨주시고요. 항상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셔서 좋은 정보를 계속 알아가시면서 비즈니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